네, 안녕하세요. 한복을 그리는 일러스트레이터 흑요석이라는 필명으로 활동하고 있는 오나영입니다. 한복을 입은 서양 동화라고 하는 서양 동화에 한복을 입혀서 배경도 이제 좀 한국적으로 바꾸고 이렇게 재해석을 하는 그런 작품으로 많이 알고 계신 것 같고요. 그 외에는 제가 디즈니 마블이랑 콜라보레이션한 토르 라그나로크, 말레피센트, 크루엘라, 이터널스 이런 작품들을 좀 많이 알아봐 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일이랑 육아를 병행하고 있다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애들 밥 먹이고 어린이집 보내놓고 그리고 작업실에 와서 뭐 밥 먹을 때 화장실 갈 때 빼고는 그냥 계속 앉아서 일만 하는 것 같아요. 네, 일이 끝나면 저녁 때 아이들도 어머님 아버님 댁에서 찾아가지고 좀 놀아주고 그러고 간식도 좀 먹이고 그리고 같이 이렇게 자려고 눕는데 머리만 대면 잡니다. 네. 네, 제가 게임 회사를 한 10년 정도 오래 다녔는데 그러다가 이제 그림을 제 그림을 좀 다시 그려야겠다. 왜냐하면 제가 미대에서 동양화를 전공을 했는데 미대 입시도 선생님이 그리라고 하는 거. 그리고 회사에 들어왔을 때는 당연히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거. 네, 근데 그렇게 계속 작업을 하다 보니까 나는 처음에 그림을 왜 그렸지? 내가 왜 좋아했지? 근데 왜 난 지금은 그림 그리고 싶은 게 없지? 뭐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한테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질문을 한창 좀 깊게 고민을 하고 있을 때 황진이라는 드라마를 봤는데 이거 실루엣이 너무 아름답다. 저도 한복에 대한 편견이 있었거든요. 한복은 좀 촌스럽지, 뭐 역사 선생님이 입는 거,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황진이를 보고서 한복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구나. 일단 이걸 그려보자. 그래서 그리기 시작한 게 지금에 이르게 됐어요. 보신 게 아마 눈의 여왕일 거예요. 눈의 여왕의 신라 여왕의 복식을 응용해서 그린 거거든요. 이때 의상에 분명히 이랬을 것이다라고 학식을 주기 위해서 제가 그린 게 아니라 그냥 그림을 아름답게 또 그 내용을 또 재해석을 해서 한국적으로 표현을 하는 거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현대적으로 바꾼다기보다는 그 캐릭터와 이야기에 맞게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라 여왕의 그 금관 같은 경우에도 눈의 여왕이 썼으니까 장식이 눈의 결정 모양이면은 캐릭터에도 맞고 전체적인 분위기에 더 어울리겠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고증이 필요한 거는 고증을 지키려고 애를 써요. 하지만 제가 그리는 뭐 서양동화 시리즈나 아니면 디즈니 마블 뭐 콜라보레이션을 하는 경우에는 캐릭터를 살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그 캐릭터에 찰떡같이 맞으면서 뒷배경이 또 그 이야기를 이해하는 데 도와줄 수 있도록 네, 소품들이나 배경의 어떤 요소들까지 꼼꼼하게 한국적으로 바꾸면서 캐릭터에 어울리게 네, 그렇게 재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복이 평면 재단이라서 바닥에 펼치면은 평평하게 펴지거든요. 몸을 감쌌을 때, 그러니까 입었을 때 비로소 생겨나는 그 선들이 한복의 되게 독특한 부분이거든요. 대표적인 부분이 여기 생기는 이 팔자주름, 네, 겨드랑이 부분에 생기는 팔자주름, 그리고 또 한복 치마를 어떤 식으로 입느냐에 따라서 생기는 주름, 그러니까 거들 치마라고 해서 이렇게 걷어가지고 묶는다든지 네. 어떻게 치마를 뭐 걷어 드리느냐 뭐 늘어뜨리느냐에 따라서 그 선이 다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또 한복이 바람의 옷이라고 하는 예쁜 별칭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바람이 불면 정말 그 도포의 소매자락이 흔들리는 거라든지 뭐 춤출 때 나부끼는 한삼이라든지 네, 그런 선의 움직임이 정말 기가 막히게 매력적인 게 이제 한복의 매력인 것 같아요. 네. 어릴 때 집에 안델센 동화였던 것 같은데 영문으로 돼 있었고 그림이 기가 막히게 예뻤어요. 그래서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그림만 그렇게 열심히 봤거든요. 너덜너덜해져가지고 사라졌는데
그러니까 그 동화 속 공주님에 대한 이미지가 저한테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생각나는 이미지는 디즈니예요. 디즈니 애니메이션. 저는 인어공주를 정말 좋아했거든요. 진짜 그 비디오 테이프를 부모님이 사주셨는데 막 늘어질 때까지 봤어요. 그래서 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한복이라는 소재로 내가 그림을 그린다면 역시 동화 사파처럼 그려보는 게 어떨까? 근데 전래동화는 한복을 입고 있는 게 너무 당연하니까 해봤는데 재미가 별로 없더라고요. 예. 근데 당연하지 않은 거,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거, 디즈니의 인물이나 뭐 옛날 동화 속에서 읽었던 공주님들, 한복을 입혀서 한국적인 공주로 만들어 보자. 이렇게 자연스럽게 생각이 이어졌던 것 같아요. 제가 아무래도, 뭐, 우리나라 것도 좀 관심 많은, 전래동화나 설화 같은 거에 관심이 많은데, 이제 한국문화원, 저번에 브라질에서 진행을 했는데, 그쪽에서, 아마존 설화를 소개해 주셔가지고 그걸로 그림을 그렸어요. 근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필리핀에서도 그런 작업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얘기가 나왔는데 실제로 이제 진행이 돼서 너무 재밌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필리핀에 스쿠버 다이빙을 하러 좀 자주 다녔는데요. 언제나 이제 보게 되는 게 그 조그마한 도마뱀이거든요. 네. 필리핀 사람들은 그 도마뱀을 잡아서 죽이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는데 요번에 이 설화를 접하고 이렇게 건국 설화에도 도마뱀이 나오니까 정말 필리핀 사람들한테 약간 친숙한 생물이고 어떻게 보면은 약간 상서로운, 그러니까 그 도마뱀 때문에 결국 그 시조 두 사람이 세상의 빛을 보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저는 그 도마뱀을 징그럽다고 생각하지 않고 원래도 되게 귀엽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사실 도마뱀 때문에 그냥 마음에 들어서 작업을 하게 됐어요. 네. 서양동화에 한복을 입히기로 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전래동화를 그리면은 뭐 한복 입는 게 당연하니까 좀 신선하지 않고, 게다가 우리나라 사람밖에 모르잖아요. 근데 서양동화나 뭐 특히 디즈니가 애니메이션한 뭐 미녀와 야수 같은 거는 전 세계에 모르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한복이나 한국 문화를 사실 잘 모르셔도 오셔서 보시기에 좀 부담 없고 재미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 아시는 동화가 많을 테니까. 네.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즐겨서 본 뭐 안데르센 동화라든지. 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동화들이 어떤 식으로 변화되었는지, 그리고 그 흐름을 자연스럽게 쫓아갔을 때 한국은 이런가 보구나 하면서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한국에 대해 그래도 관심이 있으시다. 그리고 한복을 좀 알고 계신다. 그러면은 또 더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이 한복 어느 사극에 나왔던 그 한복이다. 네, 뭐 이렇게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또 다른 또 재미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